여러분, 지금 계좌 파란불 가득 떠서 마음이 많이 무겁지? 오늘 뉴스 보고 브렌트 유가 배럴당 112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내 주식 어떡하나 걱정하며 들어온 내 마음 잘 알아. 코스피는 하루에 3% 가까이 빠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전부 파란불이야.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같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오늘 이 모든 게 연결되는 딱 하나의 고리를 설명해 줄게. 금리, 환율, 유가 이 세 가지야. 여러분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두 부류야. 뉴스 보면서 오늘 전쟁 났다, 빠지겠다 그러면서 공포에 던지는 사람. 아니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버티는 사람. 둘 다 문제야.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언제 다시 사야 하는지도 알거든. 오늘 딱 내 파트야. 첫 번째, 금리가 오르면 왜 성장주부터 박살나는지. 두 번째,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왜 한국 주식을 버리는지. 세 번째, 유가가 주가에 닿는 경로. 네 번째, 이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 실전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끝나고 나면 지금 이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야. 끝까지 따라와. 금리부터 시작할게. 금리 오르면 주식 떨어진다. 이건 다들 알아. 근데 왜 그런지, 왜 하필 성장주가 제일 먼저 빠지는지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 수영장에서 설명할게. 수영장에 물이 꽉 차 있으면 모두가 헤엄칠 수 있어. 저금리 시대가 딱 이거야. 돈이 싸니까 기업들이 빌려서 투자하고, 투자자들도 빌려서 주식 사고, 시장 전체에 돈이 넘쳐.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 물을 빼내는 작업이야. 빌린 돈의 이자가 비싸지니까 레버리지를 쓰던 사람들이 먼저 포지션을 줄여야 해. 빌린 돈으로 투자하던 사람들이 야, 빨리 팔아야 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성장주가 제일 먼저 맞냐고.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벌 돈을 오늘 가격으로 환산한 거야. 금리가 오르면 미래 돈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 10년 뒤에 100억 버는 회사가 있다고 해봐. 금리가 2%일 때랑 5%일 때랑 그 100억의 오늘 가치가 완전히 달라. 금리 낮으면 거의 100억에 가깝게 쳐주는데 금리 높으면 훨씬 싸게 쳐. 성장주는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 미래에 벌 돈으로 평가받는 주식이야.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타격이 제일 크지. 반대로 지금 당장 돈 잘 버는 가치주,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실제 숫자 하나 볼게. 2022년 미국이 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렸을 때 나스닥이 고점 대비 33% 빠졌어. 같은 기간 다우존스는 9% 빠지는데 그쳤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훨씬 더 맞은 거야. 지금 상황은 어때?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어. 내릴 것 같았는데 못 내리고 있어. 이유가 뭘까?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치솟으면서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거든. 금리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야. 미국 정부가 10년 동안 돈을 빌리면서 내는 이자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위에서 안착하면 성장주 비중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야. 지금 이 숫자가 어디 있는지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바로 검색해봐. 두 번째, 환율이야. 환율 1,400원, 1,500원. 숫자는 아는데 이게 내 주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막막한 분들 많아. 딱 설명해줄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은 이렇게 보여.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다시 달러로 바꿔서 나가. 환율이 1,400원일 때 100만 달러 들고 들어왔다면 14억 원어치 주식을 산 거야. 근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 주식 가격이 그대로여도 달러로 환산하면 이미 손해야. 14억 원을 1,500원으로 나누면 약 93만 달러밖에 안 돼. 7만 달러가 증발한 거야. 반대로 지금 팔고 나가면 14억 원을 달러로 바꿀 때 오히려 더 많은 달러를 챙길 수 있어. 그래서 환율이 오를수록 외국인한테는 지금 팔고 나가는 게 유리하다는 신호가 켜져. 주식 수익에다 환율 차이까지 더블로 챙길 수 있거든. 이게 외국인이 환율 오를 때 한국 주식을 파는 이유야. 지금 어때?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압박받고 있어. 외국인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매일 빠지냐고. 외국인이 환율 보면서 팔고 나가는 거야. 중동 전쟁이 길어질수록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질수록 원화는 약해지고 원화가 약해질수록 외국인은 더 팔아. 이 고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 봐야 할 기준선은 원달러 환율 1,400원이야. 이게 아래로 내려와야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기 시작해. 지금 당장은 그 기준선을 훌쩍 넘어 있는 상태야. 세 번째, 유가야. 이게 세 가지 중에 연결고리가 제일 길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일 핵심이야. 유가가 주가에 닿는 경로는 이래. 유가 오른다. 기름값 오른다. 물류비, 생산 원가 전방위로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진다. 주식 눌린다. 유가가 직접 주식을 때리는 게 아니라 물가를 통해 금리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유가 올라도 주식이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 유가가 오르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서일 때야. 수요가 폭발해서 기름이 더 필요한 상황이면 유가 상승이 오히려 경기 호황의 신호가 돼. 그때는 에너지주, 소재주가 같이 오르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어. 지금은 어때?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어. 우리 동네 편의점에 물건 가져다주는 트럭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막힌 거야.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해. 근데 그게 막혔어. 브렌트 유가 배럴당 112달러야. 한 달 전에 70달러대였던 게 40% 이상 폭등한 거야. 이건 수요가 늘어서 오른 게 아니야. 공급이 막혀서 오른 거야. 이게 핵심이야. 공급 충격으로 유가가 오르면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만 올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야.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이 패턴이 나왔어. 그때 S&P 500이 고점에서 42% 빠졌고 전고점 회복에 7년 반이 걸렸어. 지금 시장이 그걸 겁내고 있는 거야. 브렌트유 90달러가 기준선이야. 이걸 이미 훌쩍 넘어서 112달러야. 100달러 위에서 장기간 머물면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해. 지금이 딱 그 구간이야. 자, 이제 진짜야. 세계를 따로 아는 것보다 세계가 같이 움직일 때 어떻게 읽는지가 실전에서 훨씬 중요해. 조합별로 딱 정리해줄게. 최악의 조합부터야. 금리드 동결 또는 상승의 환율 상승의 유가 상승. 이 세 개가 동시에 올 때야. 실제로 지금이 딱 이 조합이야. 금리는 내려야 하는데 유가 때문에 못 내리고 환율은 1,500원대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유가는 112달러로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이야. 악순환고리가 완성된 거야. 2022년에도 이 조합이 왔을 때 나스닥이 33% 빠졌어. 지금 이 상황이 그것과 닮아 있어. 그럼 언제 바뀌냐고. 반등 조건도 딱 정리해줄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중동 전쟁 휴전이야. 지금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물밑 협상 중이야. 트럼프가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마감을 4월 6일로 연장했어. 협상 시간을 번 거야. 휴전 신호가 나오면 유가가 즉각 빠져. 유가 빠지면 물가 부담 줄고, 물가 부담 줄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고, 금리 인하 기대 살아나면 성장주 반등하고, 환율 내려오면 외국인 돌아와. 이 흐름이 거꾸로 도는 거야.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야. 협상 조건에 해협 재개방이 포함돼 있어. 선박 통행이 재개되면 공급 충격이 해소되면서 유가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어. 세 번째, 연준의 긴급 유동성 발언이야. 전쟁이 장기화되고 시스템 위험이 현실화되면 연준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파월이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수위를 높이기 시작하면 그게 신호야.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나오면 지금 공포에 다 던지고 나간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놓쳐. 역사를 보면 전쟁 초기 하락에서 팔면 거의 대부분 최악의 타이밍이었어. 정리할게. 하나, 금리는 돈의 무게야. 지금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있어. 유가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 성장주부터 맞아. 둘, 환율은 외국인의 탈출 계기판이야. 지금 1,500원대야. 이 위에서 장기간 머물면 외국인 매도가 계속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문제가 아니라 수급 문제야. 셋, 유가는 물가를 통해 금리에 닿아. 지금 브렌트유 112달러는 공급 충격이야. 수요 호황이 아니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어. 넷, 지금 이 세 개가 최악의 조합으로 움직이고 있어. 반등 조건은 중동 휴전, 호르무즈 재개방, 연준 발언 수위 변화야. 이 중 하나 나오면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기동력을 쓸 수 있어. 지금 공포에 다 던지면 그 타이밍에 탄이 없는 거야. 빅테크 투자했던 사람들 최근 몇 달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잊지 마. 2022년 약세장을 하드 캐리한 게 바로 이 빅테크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보자. 오늘 영상 끝나고 딱 하나만 해봐. 지금 이 세 숫자가 어디 있는지 검색해보는 거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원달러 환율, 브렌트유 가격. 그 숫자가 지금 어느 조합인지 댓글로 던져줘. 지금 여러분 계좌에서 제일 걱정되는 종목이 뭔지도 같이 써줘. 다음 영상에서 이 세 지표로 직접 분석해줄게.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 머니카페 알림 설정해두면 중동 상황 바뀔 때마다 바로 분석해서 들고 올게. 같이 가보자.